우리 아파트한테 해가 되지 않는 2주택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양도세 일식 2주택 요건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됩니까?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거주 요건이 제외된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794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은평구 백년산 4차를 처음 투자해서 4년 임대사업자 등록했고 공덕 레미안 4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덕 사업자 대출 3억과 백년산 4차 종부세가 부담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평구 백년산 4차는 18년 3월에 매수했고 공덕 레미안 4차는 20년 8월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백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지금 4년 단기 임대주택 이 자동 말소가 돼서 종부세가 나오는 구조가 돼서 지금 엄청난 이 종부세에 대한 압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공덕 삼성 레미안 4차 아파트의 사업자 대출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매도를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이 2주택 보유하시는 것보다 매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이 두 아파트 중에선 당연히 우리 백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매도가 아니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도를 추천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차액으로 공덕 삼성 레미안 4차에 이 대출을 상환하시고, 그리고 남는 차액으로 다시 우리 아파트한테 해가 되지 않는 2주택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거기에 따른 대면 상담은 다시 한번 받으십시오. 자, 일단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덕 삼성 레미안 4차 아파트는 위치가 너무나도 좋죠. 공동역 주변에 바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연식이 이제 10년이 훌쩍 넘어섰지만 그래도 입지적인 면에서는 힐스테이트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힐스테이트 백년산 4차 아파트입니다. 세전역 주변에 있는데 사실 입지 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공덕동이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입지가 조금 더 열악한 이 힐스테이트 백년산 아파트를 매도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백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파트 취득했던 당시는 2018년 3월 달에 취득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아파트 물론 4년이 임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자동 말소가 된 상황이죠. 여기 플러스 B라는 아파트를 또 한 채 거주 중에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마포 공덕동에 있는 공덕 삼성 레미안 4차 아파트를 2020년 8월 달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 중에 계신다. 자, 우리는 A와 B, 지금 현재 상황에선 2주택으로 보지만 우리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좀 잘 따져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 요건은 첫 번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자, 거주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그 이외의 주택에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서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임대하는 아파트가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A주택이 자동 말소가 된 시점에서 5년 이내에 B라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이 B라는 주택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A와 B 주택을 봤을 때 입지 면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디가 더 좋습니까? 당연히 마포 공덕동이 더 상위 지역의 상급 아파트 아닙니까? 그런데 상급 아파트를 미리 처분한다? 사실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택에서 당연히 하급 지역인 응암동에 있는 백년산 4차 아파트를 매도해야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백년산 아파트도 취득했던 당시가 2018년이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공덕동보다 훨씬 더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년산 4차 아파트를 매도해야 된다. 자, 그런데 백년산 4차 아파트에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는데 어떻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 자, 일단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일시적 2주택 요건에서는 당연히 A주택을 매도했을 경우에 A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상황이겠죠. 자, 그럼 이 상황을 좀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적 비과세 요건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쭉 지나가 1년이 넘어가서 B주택을 취득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2018년 3월에 취득하고 나서 1년이 넘어가고 나서 B라는 공덕 4차 아파트를 취득했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건, 이 B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A주택을 1년 내 매도해야 되고 1년 이내 B주택에 전입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A주택 그리고 B주택이 있는데 B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입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려면 2021년 8월 달까지 A주택을 매도했었어야죠. 그리고 21년 8월 달까지 공덕 4차 아파트에 전입하셔야 된다. 근데 이 전입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를 1년 이내에 하셔야 되는데 매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기한이 넘어가져 있는 상황이죠. 자, 따라서 이번 사항은 충족이 안 됐던 상황인데, 이게 감사하게도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이 정부에서 양도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B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A주택을 2년 이내에만 매도한다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다시 정정을 하면서 예전 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입 요건은 삭제되었죠. 자,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B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2020년 8월인데 취득한 시점에서 2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소급 적용이 된 게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는 전부 다 소급 적용이 됩니다. 자, 따라서 2022년 8월 달까지 A주택을 매도하게 된다면 A주택은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아직까지 우리는 기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8월 달까지 매도하면 되니까 8월 안에만 A주택을 매도하면 우리는 충분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요건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건, 이 A주택에 2년 이상 거주를 했는지에 대한 거주 요건이 충족됐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기존의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 선정된 이후에 취득을 한 거죠. 그리고 신규 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이 된 상황에서 취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2번 사항이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3번 사항에서도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근데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도 안 하셨고, 그리고 4년 단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됩니까? 됩니다. 1세대 1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구청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 그리고 5% 상한을 지키신 분들, 거주요건 제외된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거주요건이 제외된다.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을 보시면 1호부터 5호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호는 지금 현재 삭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4호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자 보유자 중에 구청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5% 상한을 지킬 경우에는 거주 요건에 제외된다라고 원래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게 삭제되었습니다. 언제 삭제되었냐면 2020년 2월 11일 날 소득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삭제가 되었는데,
이 부칙을 정확하게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구청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5% 상한을 지킬 경우에는 거주 요건 제외되는 걸 법이 개정되었어도 종종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라고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19년 12월 16일 날 구청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했는지를 한번 봐야 될 텐데 2018년 3월에 취득해서 4년짜리 등록을 하셨죠.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백년산 4차 아파트를 처음으로 취득하셨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세대 1주택으로 제가 보고 있고 이 상황에서 19년 12월 16일 날 이전에 등록을 한 상황에서 5% 상한을 지켜주셨다면 우리는 법이 바뀌었어도 종종 규정에 따라서 거주 요건이 제외된다. 따라서 4년짜리 단기 임대의 기간만 충족이 된다면 거주를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주를 안 하더라도 우리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3번 사항에 해당이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1번부터 2번, 3번까지의 해당 사항에 다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 사항에 따라 2022년 8월 달 이전까지만 매도를 A주택을 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A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요건이 있었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도 있었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받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이 주택에서는 공덕 4차 아파트가 훨씬 더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4차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양도 차익이 좀 더 큰 그리고 하급 지역인 이 응암동에 있는 백년산 4차 아파트를 매도해야 더 유리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2번 일시적 2주택 혜택으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충분히 우리는 일시적 2주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매도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대면 상담 받으셔서 2주택 투자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